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펑펑 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말입니까? 이게 심평 변호사가 쓴 글에서 나옵니다. 심평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면서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니까 법원행정처에 찾아가서 울면서 항의했다. 네. 추 장관 뭐라고 합니까? 추 장관은 어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네, 이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이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추 장관의 입장에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마음이 상했으니까 사과는 하겠지만 사실관계는 맞다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를 배정받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장관 본인에게는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추 장관이 1983년, 84년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고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네. 심평 변호사는 사과는 하면서도 사실이다. 네. 이렇게 다시 주장한 건데, 근데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전언이잖아요. 네. 이게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5년 전 일인데 네. 이 증거가 남아 있지도 않을 테고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고 말하더라도 수사 때 네. 그 사람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이 없는 건데. 네,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인데 네. 3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미 추미애 장관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당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글쎄요. 이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법적 조치 들어가면은 일단 수사 들어가면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 정기 인사가 지금 앞에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지난 1월 인사에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두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사를 앞두고 지난 1월 인사를 앞두고 과천에서 보는지 혹은 서초에서 보는지 제3지대에서 보는지 등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검찰 인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교수 출신,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이런 총장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죠. 네. 의견을 내라고 하면은 법무부에 가서 의견을 내면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판사 출신이 오니까 제3지대에서 보자. 네. 왜 제3장소에서 보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때문에 장관이 인사를 할 거다, 의견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없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네. 말 그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거의 100%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또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으로 올라온 것이고.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총장이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공판 중심의
형사 중심의 네. 그런 사람들을 진급시키겠다고 이미 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은 뭐 200~300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아니라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중용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더라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 되는 게 아니냐. 이미 리더십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29일, 그러니까 오늘 인사가 날 것이라는 뭐 예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취재 결과로는 윤석열 총장의 선배 동기 기수에 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직 의사를 물었고요.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장 중 일부가 사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검언 유착부터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연수위원 연구위원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그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이 있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연구위원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지검은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은 7월 23일 날 발부가 됐고 일단. 네. 그래서 조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에게 조사받으러 와라. 네. 받으러 와서 휴대폰을 내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사받으러 안 왔으니까. 네. 이제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를 만나러 법무연수원을 가서 네. 폰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못 내놓겠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운 겁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이제 그 부장검사가 그거를 이제 뺏으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연구원 입장이 뭐예요? 한동훈 연구위원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검사가 독직을 이용해서 나를 폭행했다. 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검사장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형사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 한동훈 연구위원을 그 소파 밑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에 올라타고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뭐 눌렀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의 주장이 이것도 엇갈리는 그런 모양새네요. 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부분, 그 두 주장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권력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한동훈 연구위원도 아직 검사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발표하는 입장을 보면은 공권력을 가진 검사들이 자연인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진실은 아직 좀 더 밝혀야 되니까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정진웅 부장검사 탁자놈으로 몸 날려 올라타고 얼굴 눌러.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부장검사가 몸 날려 덮쳤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사안을 보면서 기사를 다 써버렸네요. 네. 아직 진실이 나온 게 아닌데. 네, 그 자리에서 그 목격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시 이후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언론사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텐데 한쪽만 편드는 기사를 낸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4시 이후가 아니라 6시 이후입니다. 6시 이후에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김부겸, 박지민 의원의 TV 토론회가 있었네요. 오늘 6시부터 아직 안 했습니까? 시작이 됩니다. 네. 예. 그 대구 MBC가 주관하고 이제 대구 MBC 그리고 안동포항 MBC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송 토론회인데요. TV 토론은 이제 6시부터 시작해서 7시 20분까지 약 8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TK에서 방송이 되고 네. 또 TK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김부겸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지역 현안도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네, 내려가기 전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지역을 훑으면서 내려가신 것 같아요. 제주도부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부겸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들고요. 그리고 오늘 세 후보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영남 지역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TK 지역의 현안에 대해 뭐 발언 같은 걸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마에 대한 포부나 뭐 당 운영 방안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발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호남 쪽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약간 네. 유리할 테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변상욱 기자도 함께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 언급됐습니다.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배상금의 절반 가까이를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앉을 상황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법원이 나서서 이자를 뺀 원금만 갚으라면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국정원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창복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선생님 2차 인혁당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동종대학교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쭉 학원에 가서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신 체제가를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민수협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갑작스럽게 영문도 모르고 집안에서 그냥 남산 일국 직원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끌려갈 때 영장이나 이런 것도 없이 끌려가셨죠?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재심을 통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네. 어쨌든 당신은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또 물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끼셨겠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러한 개벽하면서도 위축되는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남산에 끌려갔어요.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 받으셨습니까?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서 많이 앓고 있는데요. 예. 그래, 고문 후유증으로서 그 불면증에다가 그리고 또 개인 공포증에다가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약을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언제든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그 안에서도 보내고 지냈습니다. 예. 혐의가 뭐였습니까? 국가 전복 세력 간첩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였죠. 예. 그래서 형량은 얼만큼 나왔습니까? 형은 보통 군법회의의 1심에서는 20년을 선고받았고 예. 그다음에 고법에 가서 그 전에 전혀 들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감형이 돼서 15년을 받았습니다.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예. 최종 네. 15년을 선고받았고 몇 년 사셨어요? 8년 정도 살았습니다. 8년. 처음에 네. 잡혀가실 때 결혼도 하셨고 아이가 셋이나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혼해가지고 가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끌려가고 감옥 가고 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아픔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상 그저 감시하에서
가족들까지도 그러한 감시하에서 살고 힘든 생활을 살았답니다. 예. 8년 살고 나오셔도 뭐 가족들은 뭐 빨갱이 자식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을 테고요. 연자제로 힘들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뭐 일자리 구하기 상당히 어려웠겠습니다. 네, 뭐 취직하려고 갖다 내게 되면은 벌써 신원증명서 띄우라고 해서 갖다 내게 되면은 그냥 그걸 보고 놀라서 그냥 벌벌 거기에서는 취직이 안 되고요. 예. 네.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가서 고문받고 가족들 힘들어하고 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는데 8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한을. 그렇죠. 그 한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도 그렇거니와 제 인생이 거의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예. 나중에 결국은 이게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가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고 재심을 통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12년 전인데요. 네. 판사 입에서 무죄라는 얘기를 나올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참 이제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예. 정말로 하늘은 사려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미 한 40년 청춘은 이미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야 뭐 내 40년 인생이 전부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푸른 꿈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자로서의 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돼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동경대 유학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서 후진 양성하는 교수님이 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생 제 꿈이 그랬던 것이 이제 이런 고초의 형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가 자신들의 국가 폭력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가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당시에 배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10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10억? 10억 정도. 네. 예, 10억 정도. 10억 받으셨는데 나중에 소송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법원에서 이거 계산을 잘못했다. 받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돌려달라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억 9천여만 원 됐는데 한 5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절반을 돌려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선생님이 10억 받으시고 이미 뭐 빚 갚을 거 갚고 뭐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억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돈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집밖에 겨우 두 노친네가 살 집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 사회적으로 사구 재단을 만드는데도 기부하고 또 그밖에 빚진 것도 갚고 예. 또 그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돕고 이거 거는 데서 쓰고는 그 다음에는 집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억 배상 받은 금액을 기부할 거 기부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빚 갚고 남은 걸로 집 한 채 샀는데 갑자기 절반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네네. 돌려줄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줬는데 국가에서 그렇죠. 매년 20% 이자를 내라.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 돌려줄 돈이 5억에서 13억 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10억을 배상받았는데 돌려줄 금액은 13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하.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참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노친네가 참 그동안에 산을 얻고 이젠 마음 비우고 산속에 가서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힘들었다면. 예. 그 국가의 잘못된 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셨고 결국은 그것을 명예를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폭력 아닌 폭력이 일어나서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 국가에서 계속 이자를 안 내니까는 차압 같은 거 들어온 적은 있나요? 네. 집이 전부 압류되어가지고서 경매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까?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태예요. 예, 국정원이 경매로 넘겨버렸군요. 네네. 자, 최근에 법원이 이자는 빼고, 20% 이자만 빼고 원금만 받아라. 13억 받지 말고 5억만 받아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국정원이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눈여겨봤습니다. 예, 여기서 선생님 성함이 나왔어요. 네네. 예, 나와서 박지원 원장이 임명되면은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참 이제 좀 참 잘 쫓겨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집을 갖고 집을 팔아서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조금 전세 집이라도 얻어서 살겠군요 해서 조금 마음이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 이제 지명자가 됐습니다. 국정원장이 국민들이 다 보는 청문회장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네네. 예,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YTN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이었고요. 우리 저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한 개인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8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돌려줍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댓글들 많이 있네요. 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 국정원장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9702님께서 듣다가 분노가 치밀어 글 남깁니다. 고액 체납자들 전두환 씨 체납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하는 국가가 힘없는 국민에게 갑질 제대로 하는군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